이 수치로 마스터링을 해서 달라 이게 아니고 원래 음원이 어떤 LUFS로 되어 있건 우리는 이 LUFS로 재생을 하겠다 하는 재생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LUF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 보니까 마스터링에 대한 콘텐츠가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마스터링 자료들을 처음에 보게 되면은 LUFS라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LUFS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는 LUFS로 골라봤고요. LUFS에 대해서도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원래는 트루피크와 같이 엮어서 좀 컨텐츠를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LUFS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트루피크와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LUFS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LUFS가 처음에 어떻게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LUFS랑 트루피크를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론과 현상이 다르다. 음악이나 음향 같은 경우는 이론과 현상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LUFS나 트루피크 같은 경우에 이론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조금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음향 자료들도 그렇지만 LUFS가 좀 특히 초보자들을 위한 자료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없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LUFS라는 게 비교적 그래도 좀 최신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피크나 RMS 이런 개념들은 예전부터 우리가 아날로그 콘솔이나 이런 거 사용했을 시절부터 있던 개념들이고 뭐 공학적인 개념이지만 LUFS라는 거는 좀 비교적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새로 나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스터링도 마찬가지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링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볼륨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와전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LUFS는 그마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청감적 특성을 고려한 측정 단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등청감 곡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설명하려면은 LUFS의 등장 배경이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이 이 LUF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설명해야 되는 개념과 상황이 너무 많아서 LUFS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LUFS를 설명하려면은 가장 먼저 등첨감 곡선이라는 걸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등첨감 곡선이라는 것만 해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보기 싫고 어렵게 생겼죠. 설명을 들어도 처음에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진입장벽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등첨감 곡선이라는 거는 플래처먼슨 커브라고도 부르고 이퀄 라우드니스 컨투어라고 부르는 그래프인데, 인간이 비슷한 크기로 느끼는 지점들을 연결한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조금 어렵죠.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맨 아래에 있는 곡선이 최소 가청 한계 threshold of hearing이라고 부르는 지점인데, 요 볼륨 이상은 돼야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볼륨은 인간이 조금 듣기 어렵고, 이 볼륨을 넘어가야 이제 뭔가 이제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볼륨을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곡선이 저역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데서 시작을 하고 중고역대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초고역으로 가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중고역대 같은 경우에는 저역대나 초고역대에 비해서 볼륨이 작아도 인간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청각이 중고역대에 예민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위로 갈수록 이 커브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볼륨이 낮을 때는 주파수별로 조금 더 잘 들리는 주파수가 있고 조금 덜 들리는 주파수들이 있는데, 볼륨이 커지니까 이 경향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주파수를 좀 비슷하게 듣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LUFS라는 개념 자체는 1번 특성, 인간은 저역대나 초고역대보다 중고역대에 예민하다, 혹은 주파수별로 민감도가 다르다, 이 특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또 LUFS가 나온 배경은 2번 특성과 또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UFS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2번 특성, 큰 소리로 들을수록 모든 주파수가 잘 들리게 된다,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소리여도 볼륨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음질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등첨감 곡선을 보더라도
볼륨이 커지면은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잘 듣게 되니까 뭔가 음질이 좋아졌다, 사운드가 꽉 차게 들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작은 소리랑 큰 소리가 있다면은 당연히 큰 소리에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 산업에서 볼륨을 계속 키우려는 어떤 경향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 장비, 아날로그 환경에서 대부분의 음악 작업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아날로그 장비라는 거는 그 예쁜 소리를 내주는 구간이 있고,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고, 소리가 헤드룸에 가까워질수록 변화되거나 천장을 넘어가면 소리가 깨지거나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소리가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 녹음이나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디지털 매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장비도 좋아지고 노이즈 레벨이 낮아지고 해상도는 높아지고 이 천장이 0dBfs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우리가 녹음하고 작업을 할 때는 녹음 매체도 그랬고, 우리가 재생 매체, 그러니까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뭐 LP로 듣는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너무 큰 볼륨이나 너무 낮은 주파수, 너무 높은 주파수는 잘 재생을 못하거나 재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의 제약이라든지 주파수의 제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녹음을 하고 믹싱이나 마스터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0dBfs라는 천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볼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비들, 녹음 장비나 음향 장비들의 퀄리티들도 좋아지고 작업 환경 또 디지털로 바뀌고 CD라는 매체 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라우드니스워라는 게 굉장히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0dBfs, 그러니까 dBfs라는 굉장히 또 낯선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개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쓰는 데시벨의 일종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환경에서 쓰는 데시벨 단위들이 있고요. 디지털에서는 dBfs, 데시벨 풀스케일이라는 단위를 쓴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DAW에서 작업을 할 때 피크미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최상단에 도달했을 때 볼륨이 0.0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 실링이 0.0이 되는 거고, 이 0이 의미하는 거는 0dBf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미터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앞에 표시되고 볼륨을 이제 보게 되죠. 믹스할 때도 킥을 마이너스 9에 놔라, 마이너스 6에 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볼륨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에서는 0이라는 걸 천장에 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볼륨들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보게 된다. 그리고 천장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믹스를 할 때도 보통 가장 크고 일정한 킥 소스를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로 다른 소스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믹스를 하게 되죠. 그 방법이 천장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리들을 믹스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우드니스워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리미터를 굉장히 하드하게 쓰게 되죠. 믹스 단계에서 있던 뾰족뾰족한 피크들을 리미터로 다 쳐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간의 또 청각 특성 중에 이 피크, 짧은 순간의 소리를 인간이 정확하게 인지하지를 못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피크보다 소리의 평균치에 가까운 RMS라는 개념으로 소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피크들을 잘라내도 실질적으로 인간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피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 듣지 못하는 피크를 잘라내고 RMS를 최대화하자. 우리가 컴프레서에서 했던 얘기랑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강력하게 10대1, 100대1, 무한대1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RMS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극한까지 피크를 잘라내고 RMS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음원들이 점점 어떻게 됐냐면은, 녹음을 해보시면은 생선가시처럼 뾰족뾰족한 모양의 파형이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리미팅된 최종 음원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흔히 이제 벽돌이나 소세지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뾰족한 피크들이 다 잘려가지고 납작하고,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은 이 사이에 사실 공백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냥 꽉 찬 어떤 블록의 형태로 파형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파형이 너무 극단적으로 리미팅이 되다 보니까 파형이 사각파, 스퀘어 웨이브에 가까워지면서 고음역대가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거든요. 청감상 부작용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LUFS랑 연관이 있는 현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음악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표현 요소인 다이나믹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있어야 큰 소리가 있는 거고, 여기서 오는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표현할 때의 음악적인 표현, 큰 소리로 표현할 때의 음악적인 표현, 혹은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갔을 때 음악적인 표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의 표현. 근데 이런 음악적인 다이나믹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리미터를 너무 강하게 쓰게 되면서 이 다이나믹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음악에서 가장 작은 부분과 가장 큰 부분의 차이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라우드니스가 너무 심화가 되니까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너무 줄어들어서 메탈리카가 새 앨범이 나왔는데, 메탈리카의 새 음악보다 진공청소기의 소음이 더 다이나믹 레인지가 컸던 거예요. 진공청소기도 이 소음이 작았다 커졌다 불규칙하게 볼륨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메탈리카의 음악의 가장 작은 부분하고 가장 큰 부분의 차이보다 컸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메탈리카의 음악이 진공청소기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좁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적인 다이나믹 표현이 거의 없는 음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음악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고 프로세싱이 되면서 그렇게 됐겠죠. 사람이 연주나 노래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질 수 없는데, 볼륨을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음악적인 요소들을 좀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대중들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생산자들이나 음악가들이 겪고 있던 상황이었을 거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느끼는 불편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전에는 TV나 온라인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컨텐츠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볼륨으로 보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볼륨이 확 커지게 되는, 그래서 볼륨을 줄여야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음악적인 컨텐츠도 아니고 대부분 무조건 큰 볼륨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현상들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똑같이 다 하드 리미팅을 해서 RMS를 최대로 확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RMS가 됐는데, RMS가 다 비슷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컨텐츠마다 주파수 밸런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RMS는 같지만 어떤 인간이 예민한 주파수 대역의 성분이 많은 소리들은 훨씬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인간의 청감 특성을 반영한 어떤 단위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LUFS라는 단위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 하면은, 볼륨을 측정을 할 때 주파수별로 점수를 다르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민한 주파수에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파수가 많은 음원은 볼륨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중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웨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무게를 더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점수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도 원래 볼륨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웨이팅이 있긴 했는데,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K-웨이팅 필터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음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우드니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라우드니스라고 하면은 인간이 느끼는 실질적인 볼륨,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간의 청각 특성이 반영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0dBfs를 기준으로 여기만 넘지 마 이렇게 해놓고 피크 노멀라이즈라는 걸 했다면은, 이제는 라우드니스를 가지고 실질적인 볼륨을 조금 더 맞춰주는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서 음악을 듣거나 컨텐츠를 볼 때 볼륨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고 그래도 좀 비슷해질 수 있도록 보정을 하는 거죠. 요즘에 검색을 해보면은 뭐 스포티파이가 몇 LUFS로 노멀라이즈를 하는지, 유튜브는 또 몇으로 하는지, 인스타그램은 몇으로 하는지,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하니까 그 수치로 음원을 마스터링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플랫폼마다 LUFS가 다르니까 플랫폼마다 마스터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아티스트 개인의 자유겠지만 개인적으로 음악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중음악들, 드럼, 베이스, 뭐 건반이나 기타 들어가 있고 보컬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대중음악들은 믹스 상태에서 피크를 자르지 않고 헤드룸까지, 그러니까 0dBfs까지 볼륨을 올리기만 해도 마이너스 14 LFS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혹은 이미 그 볼륨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이너스 14 LUFS라는 거는 거의 믹스 레벨에 가깝고 마스터링에서 필요한 어떤 프로세싱들을 조금만 하더라도 이미 이 수치는 넘어버려요. 제가 올려드렸던 초보자용 마스터링, 리미터만 걸어서 청감상 티가 안 나는 정도의 리미팅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음원들이 마이너스 14 LUFS를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헤드룸을 남기고 비워두고 볼륨을 낮추면 되지 않냐, 마이너스 14 LUFS에 맞춰서. 근데 이게 실제로 플랫폼들에서 하고 있는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즈예요. 그래서 이 수치로 마스터링을 해서 달라 이게 아니고, 원래 음원이 어떤 LUFS로 되어 있건 우리는 이 LUFS로 재생을 하겠다 하는 재생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LUFS가 너무 큰 음원들은 많이 줄이고 LUFS가 조금 높은 음원들은 조금 줄여서 재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생의 볼륨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 음원이 LUFS가 높아지면은 재생될 때 뭔가 변화가 생긴다, 어떤 프로세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플랫폼의 LUFS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플랫폼에서 게인이나 이런 값이 아니고 혹은 리미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생 시에 볼륨을 단순히 디지털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 음원을 재생했을 때 원래 볼륨으로 다시 키우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에서 변화가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단지 청취자의 편의를 위해서 청감산 볼륨들을 맞추는 작업을 플랫폼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스터링을 플랫폼마다 다르게 한다라는 거는 뭐 발매를 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플랫폼에만 발매가 된다거나 기준이 아주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여러 플랫폼에 여러 마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이 마스터링이라는 거를 이제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10 LUFS로 마스터한 음원이랑 마이너스 14 LUFS로 마스터한 음원이랑은 프로세싱 자체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혹은 같은 프로세싱을 써서 리미팅만 다르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리미팅에 따른 RMS나 주파수 밸런스나 청감적인 밸런스가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죠? 이 주파수 밸런스가 다르고 이 RMS나 다이나믹 레인지가 달라진다면은 사실 이거는 다른 음악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똑같은 곡을 두 연주자가 연주하더라도 음악의 샘여림이나 어떤 표현들이 달라서 이 두 연주가 다른 음악이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마스터링이 다르게 됐을 때는 이게 다른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압에 혹은 다른 밸런스에 다른 LUFS의 마스터링 버전이 있다면은 우리가 믹스를 다시 하면은 리믹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음원들 중에 볼륨이 너무 작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리마스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마스터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면은 이게 각각의 마스터 버전 혹은 각각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플랫폼에다가 다른 버전의 마스터링을 납품하는 목적 자체가 같은 품질의 어떤 음원을 납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생 시에 라우드니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품한 대로 재생이 되게 되고 여전히 피크 노멀라이즈 상태에서 청감상 볼륨이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게 되죠. 그래서 국내 음원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드 리미팅된 음원들이 크게 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LUFS가 나온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라우드니스 워에서 아직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LUFS라는 거의 이제 결론이 뭐냐, 의의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음악적인 요소들을 손해보면서까지 음압을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다이나믹 레인지나 주파수 밸런스가 틀어지더라도 RMS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음악적인 건 음악적인 것대로 손해보고 볼륨도 더 그만큼 내려가게 되니까 음악적인 것만 손해보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LUFS의 어떤 의의고 결론인데,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좀 공학적인 이야기도 들어가고 상황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해야 되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거를 다 듣고 있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라우드니스 워가 끝났냐, LUFS가 나와서 음압전쟁이 끝났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뭐 라우드니스 워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라우드니스워가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최종 컨펌을 할 때 플랫폼에 다 얹어가지고 같은 볼륨으로 해가지고 듣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하드 리미팅된 음원들이 우리에게 더 좋게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드 리미팅된 음원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고, 하드 리미팅된 음원들이 약하게 리미팅된 음원들보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볼륨은 낮은데도 실제로 이 느낌은 하드 리미팅된 음원들이 RMS가 크기 때문에 더 힘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드 리미팅에서 오는 음악적인 문법이 또 필요한 음악들이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뭐 K-팝이라든지 혹은 힙합 이런 음악들은 이 하드 리미팅이 음악적으로 필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음악적인 요소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음압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도 예전에 피크 노멀라이즈만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장르별 청감상 편차나 격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 리미팅된 음원이 나오다가 어떤 포크나 어쿠스틱 음악들이 나오면은 청감적인 볼륨 차이가 너무 커서 어쿠스틱한 음악들을 감상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런 불편함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미터라는 게 어떤 사운드를 보장을 해주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플러그인마다 DSP나 뭐 세부 옵션이나 뭐 표시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LUFS가 나오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마스터링이 잘하면은 마이너스 4 LUFS가 나온다. 혹은 마이너스 4 LUFS를 만들어야 된다. 또 여전히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 숫자라는 게 사운드를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상적인 믹스나 정상적인 마스터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프로세싱, 저역이랑 고역을 다 잘라낸 필터를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4 LUFS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어떤 LUFS의 특성을 이용해서 뭐 인간이 예민한 주파수를 좀 낮추고 인간이 덜 예민한 주파수들을 부스트 시켜가지고 밸런스가 틀어진 상태지만 실제로 숫자는 정상적인 상태일 때랑 같은 숫자가 나오는 음원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의상 사용을 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서 화성학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편하려고 혹은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배우는 것이지, 거기에 갇히기 위해서나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배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터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어떤 밸런스나 음압으로 마스터링을 했을 때 이게 요 정도 숫자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레퍼런스로 삼은 어떤 음원이 있는데 뭔가 내가 마스터한 음원은 이 레퍼런스 음원이 같은 느낌이 안 난다고 했을 때 LUFS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단순히 LUFS 때문은 아닐 수 있고, 뭐 주파수 밸런스도 될 수 있고, 사운드 필드나 어떤 이미지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음색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LUFS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음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때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LUFS가 같아도 느낌이 다를 수 있고 LUFS가 달라도 느낌이 같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선 개념들이나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대한 가능한 쉽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LUFS 미터에서 조금 더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LUFS 값들을 검출을 해내는데, 그런 걸 전부 다루진 않았고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골라서 설명을 해봤고요.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제가 남겨드린 참고 자료들이나 다른 분들이 설명한 LUFS 자료들을 또 보면서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